안녕하십니까. SPNSTV의 정의석입니다. 조준호입니다. 오늘은 유명 래퍼 스윙스님을 모셔봤는데요. 무슨 얘기 나눴죠? 악마의 편집, 리더의 무게, 연기, 그리고 힙합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더 뜨거운 연장전 영상을 위해서라면 엔젤 투자자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스윙스님의 말씀 나눴는데 40살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내가 기억하는 스윙스의 첫 이미지는 제가 미국 살 때 쇼미더머니 2에서 완전 그런 약간 그 삼국지의 장비처럼 뭔가 졸라 파워풀하게 그냥 지금은 약간 힙합이 막 나 플렉스하고 나 존나 멋있어 이게 흔하지만 사실 그때는 뭔가 그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상은 약간 좀 음유시인 쪽에 가까웠는데 뭔가 나 좆대 이렇게 하는 게 뭔가 한국 미디어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느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제가 지금 다시 만났을 때는 뭔가 되게 좀 컴하고 좀 침착하고 어쨌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뭔가 뭐 겸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금 차이가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 질문은 저 때가 몇 살이셨죠? 28살이었어요. 그러면은 20살의 스윙스랑 40살의 스윙스랑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요? 눈치가 생겼어요. 네. 오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전체를 좀 볼 줄 알게 됐고 그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Read the room. 예, 방을 읽어라. 그 뜻은 뭐냐 분위기 파악하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이제 모두의 감정을 더 느끼고 있고요. 저 때는 그냥 제 감정 말고는 없던 약간 애 같았어요. 내가 지금 약간 저런데. 진짜요? 네. 뭐 예술가는 솔직히 이쪽이 더 나아요. 제가 이제 살아보고 많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read the room이 좀 더 중요해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다 각자 자기만의 그 밸런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지금 현재 저가 더 좋아요. 그러면 그게 눈치라고도 할 수 있고 좀 배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 서로 뭐가 더 비중이 많은지 모르지만 비슷한 거네요.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릴스를 봤는데 그 perception이랑 perspective의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perception은 내 기준에 대한 세상의 뷰야. 그래서 뭐 요게 좋고 이건 싫고 뭐 주짓수는 재밌어 이런 거고 perspective는 이제 그 다른 사람의 신발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뷰로 이제 이거를 보는 걸 perspective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 너랑 네고시에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미팅을 할 때 나의 perception만 갖고 있는 거보다 내가 만약에 스윙스님의 퍼스펙티브도 있다면은 그럼 우리 둘의 사이에서 제가 정보가 더 많은 거잖아요. 왜냐면 난 나의 퍼셉션도 있고 상대방의 퍼스펙티브도 있으니까. 그리고 좀 그런 쪽에 더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Read the room이라는 것이. 네, 맞네요. Perspective. 네. 그럼 그게 좀 어떤 스트렝스를 주는 것 같아요? 오고 가는 득들이 훨씬 많죠. 일단 인간관계도 훨씬 좋아지고 상대방 기분도 챙기니까 결국엔 우린 다 감정적인 동물이지 아무리 여기 똑똑하다고 해도 결국 이걸로 움직인다고 전 믿거든요. 그게 좋아요. 대인관계가 훨씬 좋아지고 그러면서 뭐 좋은 일도 더 많아지고 근데 장단점이 있었네요. 이렇게 막상 얘기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제 인생의 이 시점에서는 저는 조금 더 평화주의가 편한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조화롭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그냥 튀어나온 목 같았고. 그러면은 그 말씀해주신 게 전에는 조금 더 나의 기분을 우선시하는 그런 개인의 아티스트였고 지금은 좀 더 이것보다 한 집단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사업가로 생각했을 때 이제 퍼스펙티브가 달라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 내가 거기서보다 더 커지고 싶어라는 그런 계기? 늘 그래왔어요. 늘 커지고 싶어했고 더 그냥 이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서 뭐 자기 암시 이야기도 이따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늘 커지는 것에 저 자신을 프로그래밍을 엄청 했어요. 지금은 커지는 거에서 이제 바뀌어서 내실을 다지자 이게 됐고 예전엔 그냥 헬스 비유로 쓰자면 이제 벌킹 엄청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계기 왜냐면은 그럼 아티스트로 더 커지고 싶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앵글보다는 조금 더 그거 다른 자에서 뭔가 더 키워지신 느낌이 있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데리고 있던 친구들이 별로 없었을 땐 저를 키우는 게 되게 컸다면 마치 아이 뭐 10명 낳은 것처럼 회사를 키워야 되니까 아티스트로서의 저의 자아는 되게 뒷전으로 가더라고요. 되게 뒤로 갔어요.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예요. 고양이 10마리 키우면은 고양이 신경 쓰느라고 저 자신을 덜 분명히 신경 쓸 거거든요. 그런 현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예. 그래서 지금은 또 저 자신을 다시 또 키우려고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튼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거 예전에 그 스윙스님이 나오셔서 한 말이신데 그걸 보고 전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게 뭐였냐면은 그 육지담 씨가 네. 어디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스윙스님이 그때 육지담 씨가 이제 막 한창 욕 먹을 때 과거 뭐 그때 조금 되게 네. 놀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한창 욕을 많이 먹었었던 거를 스윙스님이 이제 조언 같은 걸 주실 때 그 성경을 예시로 드시면서 아멘. 그거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그때, 기억나. 인터뷰에서. 그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되게 본인한테 관대하고 남한테는 굉장히 harsh한 면들이 되게 많고 그게 네. 이제 대중적으로 이렇게 갔을 때는 네. 그 레벨이 이제 더 극심해지는데 네. 그때 이제 어떠한 예수님이 무슨 창녀가 있었고 네. 그 창녀가 이제 막 모두가 그 창녀에게 이제 막 돌을 던지는 네. 뭐 그런 그 성경에 그런 게 있었는데 맞아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어떠한 라이트 핸드 맨이 뭐 예수님도 돌을 던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창녀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때 여기서 뭔가 돌을 맞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 없는 사람만 돈을 던져라 네.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이제 돌을 못 던졌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그렇게 육지담 씨한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었는데 되게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그런 개인적인 아티스트 레벨보다 누군가를 이렇게 코칭해주고 이렇게 리딩해주시는 거를 너무 잘하시는 그 탤런트가 있다라는 걸 저는 그때 되게 봤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게 그래서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 그쪽으로 이렇게 더 뭔가 진화하시는 게 뭔가 이거를 이게 다른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지도하는 뭐 또 계속 해보니까 그쪽으로 제가 재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정확하게 뭘 잘하는지 알았어요. 초창기의 친구들을 잘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좀 많이 크잖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 애들 중에 누구 있니? 뭐 한유한이나 뭐 영비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애들은 제가 잘 못하고 초창기 애들을 되게 잘 돌보는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담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을 거고 약간 우리나라 방송 역사상 가장 1세대로 그렇게 빠따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친구가. 저 정도까지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가사 절어서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엄청난 질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쇼미더머니 시즌 3면은 그때 제일 핫했을 시작했을 때였는데 엄청난 질투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너무 패는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사 좀 절었다고 제가 느끼기엔 좀 신기했어요. 그냥 네 우리나라가 확 뜨거워졌다 확 식는 게 있어가지고 너무 뜨거웠어요. 그때 저 분명히 기억나요. 근데 뭔가 아무도 이 친구를 에이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걸 안 하니까 그냥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걸 느껴서 그냥 좀 간지러웠나 봐요. 그때 좀 이 친구 좀 도와주고 싶고 제가 뭐라고 도와주겠냐만 그래서 별거 뭐. 사실 그 고등학생이 감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히트였을 것 같은데 빡셌어요. 제가 봐도 왜냐면 저는 뭐 지금 막 엄청 유명 인사는 아니니까 뭐 이런 좀 히트 있어도 막 이게 막 전국적으로 퍼지거나 뭐 뉴스에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에서 나의 글이 올라온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의 뭔가 이런 히트, maybe like something on Twitter. 근데 그것만 있어도 저는 되게 좀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은. 근데 그거를 조금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나이에. 왜냐면은 이분이 연예인 생활을 오래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고등학생인데 갑자기 쇼미더머니라는 메가 미디어 나와가지고 갑자기 전국적으로 플레임을 받으니까 that's like for anyone that's very difficult to handle. 그러니까. 맞아. 누구라도 힘들죠 그런 상황 진짜. 그럼 아까 그 말씀하신 포인트는 왜 그 어린 초창기 이렇게 딱 그 친구들한테 제일 그 지도하는 아니면 리더하는 게 잘 맞다고 느끼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말을 잘 들어서. 좀 더 라한 상태의 친구들을 도와주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을 한다면 고등학교 선생님 잘할 것 같은 느낌, 대학교 교수는 못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회사를 차린 지 벌써 2009년에 처음 차렸으니까 몇 년 된 거야? 거의 15년 뭐 이 정도 됐다고 치죠. 예. 가끔은 이런 생각 안 해요. 뭔가 내가 회사 안 차리고 그냥 아티스트로 나의 퍼소나만 계속 키워가지고 그냥 아티스트 스윙스로 계속 남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그 생각 엄청 많이 했고 초창기도 많이 했고 분명한 건 음악적인 퀄리티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시간이 아무래도. 시간이 증명했고요. 저는 확실히 저 혼자 했을 때 그때 음악들과 지금 비교하면 이 농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후회 없습니다. 그 농도는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농도 시간이요. 시간. 시간을 나한테 많이 투자했냐 아니냐. 전 시간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하는데 시간이 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높은 가치의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돈도 아니고 시간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발견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이거 되게 오리지널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왜냐 아무도 이 말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오케이. 좋아.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잖아요. Time is money, money is time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돈은 계속 벌 수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기만 해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시간은 다시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은 제한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계속 벌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계속 떨어지기만 한다니까요. 시간이 돈보다 더 값지다. 이퀄이 아니네. 이퀄 아니에요. 맞아. 훨씬 귀중해요. 훨씬. 근데 저는 어쨌든 지금 아직 20대인데 저도 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는 27살입니다. 근데 제가 음악 처음 시작했을 때가 21살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뭐 이제 40살 형이 보면은 약간 아직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for me it's like holy shit I'm 27? 왜냐면 나는 엊그저께 고등학생 막 졸업하고 이런 게 기억이 나거든. 그리고 제일 어쨌든 약간 뭐 두렵다 제일 걱정된다 하는 거는 나는 고등학교 때 뭐 30살이 되거나 이러면은 I thought 내가 그냥 아예 다른 사람 될 줄 알았어. 그냥 이 안에 있는 이 파일럿이 내 머릿속에 있는 파일럿이 다른 파일럿으로 교체될 줄 알았다. 그래 나는 5살 때 10살 때 15살 때랑 똑같은 파일럿이야. 근데 이제 몸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와우. 지금은 내가 젊음을 누리고 있지만 근데 지금 내가 사실은 진정을 누릴 수 없다. 왜냐면은 젊은 거밖에 못 해봤으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근데 나중에 내가 나이가 더 들어서 뭔가 파일럿은 똑같은데 젊음이 지나갔을 때 그때 뭔가 착잡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타임. 스윙스님 그러면 30살 때 생각했던 40대를 시작하는 모습과 지금과 좀 차이가 있나요? 아니면은 비슷한가요? 제가 이랬을 것이다라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비슷한데 죄송합니다. 이 음악 씬이 있잖아요. 힙합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커져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뭐 영화 씬도 제가 이제 요즘 연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그쪽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빡세더라고요.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파이만 좀 더 작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간 자기 자신의 했던 기대는요? 뭔가 저요. 제가 생각하는 스윙스님 뭔가 10년 뒤 나는 이거 해야지 막 메모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다 적어놨을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실현됐는지. 전 막 헬기 타고 다닐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뭐가 돼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이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것 역시 저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겸손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있고. 아까 얘기했던 오리지널 하다는 얘기도 그 취소할게요. 생각하니까 전혀 오리지널 왜 그런 생각까지 했는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겸손하신데요. 아니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저 혼자 이제 어쨌든 돌아와서 요즘 제 인생에서 제가 겪고 있는 시기 뭐냐면은 와 씨발 여기 욕해도 되죠? 살짝씩만 와 씨발 내가 기대했던 것과 많은 것이 그렇지가 않았어. 이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겸손해졌어요. 저는 이번에 다음 앨범 가사 열심히 쓰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런 말 썼어요. 뭐 내가 어쩌면은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었던 걸 이젠 알겠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 이런데 그 생각을 안 했던 거 아니에요 한 평생. 랩 처음 시작할 때도 하기 전에도 했던 생각이었는데 대신 그 말을 뱉는 걸 허락하지 않았죠 예전에. 이제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변했어요. 그런 게. 더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러니하게도 주짓수에서 져서 이걸 깨닫기도 했지만 또 아이러니한 것은 주짓수를 시작해서 이렇게 겸손해진 것도 있는 게 진짜 웃겨요. 랩씬에서는 저한테 야 너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네 커리어는 병신이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제 커리어 정말 화려하거든요. 어쩌면은 더 화려했던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Okay, I like that. 예. 근데 이제 주짓수 같은 경우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진짜 막 조그만 남자애들이랑 붙어도 지거든요. 이게 진짜 웃겨요.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이 또 블랙벨트들 저희 관장님 블랙벨트신데 계속 연구하고 영상 같은 거 절대 누가 막 조회수 막 5 나올 영상 있잖아요. 그런 교습 영상 같은 거 저한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이 배움이 끝이 없다라는 게 느껴져요. 주짓수를 하면은. 근데 왜 음악할 때는 이러지? 그러니까 저 지금 스페인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든요. 스페인어 과외 받고 있고 그다음에 주짓수 하고 있고 그다음에 헬스 트레이닝 받고 있는데 이 세 가지 공통점 연기도 마찬가지고요. 다 배우고 있거든요. 공통점 누군가를 저는 스승으로 두고 배우고 있는데 왜 랩은 내가 아무리 래퍼라도 우리 관장님 그 멋있는 게 그 무술은 뭐 페레이라 같은 사람도 자기 코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블랙벨트도 블랙벨트 더 많이 한 사람한테 배우거든요. 근데 왜 나는 랩을 누구한테 안 배우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어. 저 랩 레슨 해줄 사람 찾으려고. 역으로? 예. 그러면 누군 이러겠죠. 병신아 네가 배울 게 뭐가 있다고 이러잖아.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의 관점에서 제가 고쳤으면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페레라이는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말을 더 세게 할 수 있죠. 저는 한국에서 랩을 잘하는 거 그 사람은 세계에서 싸움을 잘하는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알죠. 손흥민은 코치 없냐고. 예. 계속 나를 때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연기하니까 스페인어 하니까 주짓수 하니까 느껴요. 그리고 헬스 트레이닝 안 받다가 다시 봤잖아요. 그러면 나 운동 되게 대충 하고 있었구나 또 느꼈거든요. 마이클 잭슨도 제 커리어 굉장히 늦은 때까지도 보컬 레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아이러니하지 않게도 배웠어요. 주짓수 같은 그래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나 다. 누구한테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저스티스 생각났어요. 저스티스한테. 네, 저스티스 생각났고 뭐 다요. 생각하면 다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게 황홀한 기분이겠어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제 뭐 이 힙합 씬에 있는 예를 들어 제가 뭐 더 콰이어트한테 배운다. 스윙스야 니 랩 나 이거 항상 마음에 안 들었어. 이거 좀 고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황홀하잖아요. 내가 어쩌면 보지 못했던 여기에 내가 여드름이 있었는데 나만 몰랐던 거를 누가 발견해 준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황홀하다 이거요. 약간 뭔가 래퍼가 직접적으로 랩 레슨을 한다기보다는 좀 프로듀서 역할 해주는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이미 하고 있으니까 예전부터. 근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진짜 랩 레슨 래퍼가 해주는. 네. 그걸 진짜 지금 몇 개월째 고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저 연기 배우기까지도 한 10년 넘게 고민했었는데 지금 이 랩 레슨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는 아니고 농도가 짙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스윙스의 랩 선생이 되려면은 어떤 크라이테리아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냥 앨범 많이 내본 사람, 대중적으로도 성공을 해봤고, 그냥 그걸 뭐라고 하냐, 대중적으로도 성공해봤고 아티스트들한테도 인정을 받는. 씬의 리스펙을. 씬의 리스펙과 대중의 리스펙 동시에 있는 사람.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경력 있고. 왜 그게 그 래퍼라는 페르소나에서는 그게 되게 그 생각에 브레이크드루 하기가 어려웠다고 어렵지.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래 본 적이 없었으니까. 래퍼들이. 왜냐면 그걸 하는 게 굴인 거고. 어떻게 보면 굴인 거죠. 근데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예전에 CNN 방송국에서 진짜 재밌는 토론을 했었어요. 그 그러니까 아시안 학생들한테 가서 이런 질문했고 서양 학생들한테 가서 이런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
학생이 배우는 데 있어서 학생의 재량이 더 중요하냐 선생님의 재량이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근데 진짜 웃겨요. 그때가 90년대인가 2000 초반대였거든요. 서양 애들은 다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 애들은 전부 다 학생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걸 물어보죠. 동양 애들한테. 내가 얼마나 많이 물어봐겠냐면 몇십 명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최근에. 야, 선생이 더 중요하냐 학생이 중요하니까 거의 다가 선생이 더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한국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은 계속 시프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랩이 그럴 수가 없냐 이거예요. 없냐 이걸 전 되려 묻는 선생이 거죠. 중요하다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럴 수 있지. 배울 수 있지 왜? 이거. 그리고 난 어차피 옛날부터 그렇게 믿었었으니까 가르쳤고. 근데 래퍼 진짜 저 같은 오래 한 사람이 배울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냐고. 당연한 거예요. 예. 그걸 콘텐츠로 만들어도 재밌겠는데요? 스윙스가 랩 레슨을 받는 콘텐츠야. 와, 그거 괜찮겠다. 선생님들 막 바꿔가면서. 그러니까요. 뭐, 래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새로운 테이크에 대해서. 와, 뭔가 제가 처음 느낀 건 뭐냐면은 이 뭔가 어쨌든 그 겸손이란 키워드가 계속 이어져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키워드가 이어져서 도달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근데 자존심 상합니다. 아직 안 됩니다. 아직 10몇 년 더 있어야 이제 갈 수 있는 좋은 자존심 상한다기보다는 한국에서는 저를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뭔가 저는 그 바밍 타이거에는 그 산얀이라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이 프로듀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미국에서는 뭐 릭루빈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직접적으로 막 프로덕션을 하는 그런 비트메이커가 아닌 이제 감독 같은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래서 프로듀서 롤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래퍼한테 랩을 배운다? 근데 되게 신선한 일단 처음 들어본 말이고 스윙스님한테 나온 것도 뭔가 그 중에서도 스윙스님한테 나온 게 너무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Why not?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그게 다음 스텝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게 다 본인의 어떠한 그거를 더 넓힐 수 있는 생각이라고 드시니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생각이. 예, 맞죠. 넓히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아무래도 성장하고 싶으니까. 진짜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쁠 일들 많겠죠 하다 보면. 근데 뭐 어떻겠어요. 그냥 뭐. 안 그러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지금 18년째 했으니까 좀 더 이상 뭐 어떻게 넓힐 줄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빡세더라고요. 그 가끔 제 창작 능력을 의심하고 내가 20대 초반 그러니까 제가 또 조사한 게 있는데 20대 초반이 우리 살면서 두뇌가 가장 뛰어날 때래요. 그래서 이미 태하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저는 이미 한참 공룡이고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거 얘기하면 또 아이러니한 건데 인생은 역설로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뇌를 발달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뭔지 아세요? 웨이트리프팅이라고 하더라고요. 운동. 일단 운동인데 그 중에 웨이트리프팅이 엄청 도움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두뇌를 키우려면 뭐 수학 문제 풀어야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두뇌가 존재했던 이유가 지금이야 우리가 컴퓨터 만지고 비트코인 갖고 계산해서 그렇지 예전부터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이만하다면 지금 컴퓨터가 발명된 지 요만한 시간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두뇌가 주로 사용됐던 것들이 뭐였냐면 우리 뛰어다니게 하려고 했던 거래요. 살아남게 하려고. 움직임. 그래서 제 말의 포인트는 이제 똑똑해지려면 근육이 있어야 된다. 그게 너무 웃기잖아요. 아이러니하니까.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근육 많은 사람은 멍청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맞네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헐크 같은 그 어벤져스 세계관에서 표현되는 헐크 같은 사람이 알고 보면 가장 상남자가 아닌가. 과학자이자 운동인. 그렇죠. 근데 둘이가 또 밀접하게 연관도 돼 있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연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얼마든지요. 제일 신나는 시간이다. 10년 동안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하셨고 지금 이제 연기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신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고 그래서 Don't play that for now. 근데 왜 연기를 하고 싶어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랩은 18년 했고 이 표현의 폭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말 하면 다른 장르 사람들이 기분 나쁘게 안 받아들였으면 해요. 근데 전 랩보다 자기를 표현하기에 뛰어난 장르가 없다고 생각해요. 너무 말 많이 해도 안 짜치는 장르잖아요. 우리가 시나 뭐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뭔가 간결하고 짧아야지 멋있지만 뿌르르르 이렇게 사람이 시를 뱉지는 않잖아요. 근데 랩은 그렇게 해도 안 짜쳐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이런 재미가 있더라고요. 연기를 할 때는 뭐가 재밌냐면 내가 돼보지 못한 캐릭터. 예를 들어 뭐 제가 저 타란티노 좋아하는데 타란티노 영화 중에 그 바스터즈가 있어요. 그 독일 장교인 척하는 미군들이 저기 실수집에 들어가서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때 점령당한 프랑스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술을 마시면서 결국엔 자기들의 신분이 들통이 나서 자기들끼리 총 쏴 죽이거든요. 그 장면이 가장 제가 본 시네마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 빌드업이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랩에서 할 수 있냐? 절대 못 하잖아요. 가짜가 돼서 진짜인 것처럼 해서 그 감정을 진짜로 느끼는 거. 이건 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랩이 할 수 있는 건 내가 최대한 진짜인 나의 상태에서 진짜로 얘기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록 그 안에서도 가짜가 있지만 그러니까 불순물이라고 표현할게요. 100% 금, 순도 100% 금도 순도 100이 아니라고 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순도 100을 찾는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여튼 연기 안에는 역랩이네요. 예, 영랩 같은 영랩.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고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저 자신한테도 좀 어떤 전 도전이 필요한 인간이에요. I love 그냥 that. 뭔가 랩에서 자꾸 막 너 뭐 많은 거 해냈어 이런 얘기 막 계속 듣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면 되게 비겁해져요. 제가 스페인어를 배우는 이유도 똑같아요.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취급을 잘하는 나라 또 있을까요? 없죠. 영어 잘한다고 너무 잘해줘요 한국은. 발음 좋다고. 그러니까 너무 잘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얼굴 예쁘고 잘생긴 거, 영어 잘하는 거, 돈 많은 거. 근데 이 첫 번째 두 개는 너무 한국만의 것 같아요. 외모 출중하면 너무 잘해주는 너무 게 좋아요. 있어요. 너무 좋아요. 하루 종일 칭찬해. 하루 종일. 누가 보면 암 치료제 개발한 사람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부러워요. 너무 잘생기고 예쁜 사람 너무 부럽고. 근데 두 번째로 영어 잘하는 사람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 로또 맞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9년 어릴 때 그것도 나이 먹어서도 아니고 아기 때 살다 온 건 로또 맞은 거예요. 근데 전 그 로또 상속 받은 사람이 Yes. 나 돈 많아, 나 영어 돈 많아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근데 이걸 깨닫는데 맞아, 진짜 맞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됐어, 또 한번 겸손해지자. 야, 한번 어려운 거 해보자. 우리나라 사람들 혹은 제2의 언어를 배워야만 어렵게 배워야만 했던 사람들이 경험한 거 나도 좀 해봐야지 않겠냐. 그래서 스페인어를 지금 1년 반째 하고 있는데 존나 못해요. 네. 존나 못해요. Mi español es muy mal. puta. 존나 못해요. 개 못하는데. 예.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배우고 나중에 진짜 잘했으면 Respect. 좋겠고 안 끝냈으면 좋겠고 도망갈까봐 무서워.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도망갈까봐 하다가. 예.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그 제가 연기 영상 올리는 게 좀 인터넷에 되게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뭐 어쨌든 약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웃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스윙스 이 사람은 진짜 끊임없이 계속 화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왜냐면 보통 아티스트가 시작해서 시간 지나면은 좀 잊혀지고 이러기 마련이에요. 특히 젊을 때 뭔가 이렇게 와일드하게 하고 특히 나이 먹으면 더 이상 잊혀지기 마련인데 뭔가 저런 영상을 올리고 하는 게 근데 뭔가 이게 스스로 화제를 막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본인만의 철학으로 뭐 역랩이던 아니면은 영어를 내가 지금까지 로또 받았으니까 아닌 포지션으로 하려고 스페인어를 배우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걸 올리고 내가 계속 뜨거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예가 아니긴 하지만 뭐 칸예 웨스트 이런 사람들도 나이가 먹었지만 계속 내가 나를 바이럴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되게 멋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예. 카니에랑 저랑 비교도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그분의 진짜... 바이럴은 약간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근데 용감함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뛰어넘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분명히 좀 이렇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긴 하지만. 저 죄송한데 화장실 타임 있나요? 영화 전에 한번 다녀. 예. Pause it for a little. Yes. 오케이.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네네. Keep it still rolling. Yes. Okay. Thanks for coming back. Yeah. We're back.
그래서 아까 저희가 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막 스스로 뜨거워지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었고 네. 근데 저는 약간 사람들이 이제 젊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테스토스테론도 높고 하니까 그냥 내가 좋대 나 뚫고 나갈래 이러다가 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 시도 같은 거를 못 하는 게 약간 저는 사람들의 시선도 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막 트위터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되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약간 사람들의 약간 놀리는 그런 게 좀 많잖아요. 스윙스님한테 유독.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디스코드에서 질문을 받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뭔가 그거랑 좀 연계되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Can we go over that Discord question together? Can you zoom into the one that I was talking about? 맨 밑에 있는 건가? It's the one at the bottom. 여기 있다. Was it Boulder Crest working? 이게 저희 SPNS TV 디스코드인데 So he was saying 억울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너무 한국 사회가 갑갑하게 느껴져요. 유유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글쎄요. 되게 무거운 질문이네요. 디프레스한데. 일단은 제가 감히 뭘 함부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저라면은 이런 상황에서 뭘 해야 되냐면 저희 친구 엄마가 늘 했던 말이 있었는데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라고 네가 잘 나가면 알아서 따라온다고. 근데 그 진짜 살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가 그냥 잘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오해 같은 것도 안 사고 배신도 안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막 그렇잖아요. 사람이 약점이 많을 때 공격당한다고 하잖아요. 권투 선수들끼리도 항상 약점을 파고들고 결국엔 약점이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차갑고 너무 센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자기가 강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미워해도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건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약점을 어떻게 보면 보호하려면은 내가 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내 자신에 투자를 해가지고 나의 비전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뭔가 애초에 저런 상황에서 뭔가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나웃하고 그럴 때 그 에너지를 생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어렵죠. 근데 그냥 뚫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 한 평생 우울증을 앓았는데 거의 몇 살 때부터 제 기억이 맞다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되게 그 우울증 그 증세가 뭔지 아니까 병원 안 다니고도 알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병원을 다니고 지금도 뭐 다니고 있어요. 저 사실 샤워하는 게 짜증나요. 이빨 닦는 것도 짜증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나도 그런데. 근데 그 짜증이 혹시 저랑 비슷한 짜증인가요? 저는 저는 귀찮아서. 전 귀찮아서가 아니고 족같다 씨발 또 하루가 시작됐다 이거. 되게 무의미하고 힘들다. 그래서 어떤 건지는 대충 안다고는 안 할게요. 근데 저는 개인 그래요. 경험으로는? 개인 경험으로는 좀 사는 게 늘 빡세요. 늘. 근데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근데 스윙스님이 요걸 답변하기 딱 최적인 것 같은 게 왜냐면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뭐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스페인어도 배우시고 한데 어쨌든 지금 심리 내적으로 약간 좀 그런 힘이 빠져 있고 약간 좀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에 노출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극복을 그러면 스윙스님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양치하면서 샤워하면서 양치하거든요. 양치하면서 씨발 하면서 힘내자. 그런 자기 암시 얘기 나오는데 저 아직도 해요. 씨발 야 괜찮아. 야 너 잊지 마. 너 세상에서 제일 네가 행운아야. 야 여기까지 왔어. 너 여기까지 왔어.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고 또 보면 어느새 머리 말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나면 어느새 옷 입었고 준비하고 저 아까 여기 오는데도 솔직히 무슨 생각이냐면 괜히 나온다 했다 이랬어요. 왜인지 말씀드릴게요. 힘드니까. 난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화려하게 이런 남의 질문 고민 내가 들어줄 때가 아니야. 내가 당장 너무 힘든데. 그래서 그런 느낌들. 근데 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뭐. 안 그러면은 그냥 다른 선택 뭔지 우리 다 알잖아요. 뭐 그냥 가야지 뭐 어떡해요. 옛날에 길거리에서 어떤 할머니한테도 그 비슷한 질문 물어봤어요. 그냥
새벽 1시인가 그런데 레어칸가 끌고 가시길래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길래 전 그때 20살 초반이었거든. 할머니 혹시 이거 졸라 무례하게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최대한 안 무례하게 여쭤봤어요. 할머니는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사세요? 이랬는데 그냥 사는 거지 이랬어요. 그냥 사는 거야. 그래서 쉣.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엄청 세게 왔어요. 예. 나 뭐 없어. 그냥 사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또 한 번 느꼈고.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고결함 따위는 없습니다. 예. 뭔가 이런 막 테라피 뭐 특히 이제 좀 막 서부권 나라에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라 그랬더라. 남자들이 테라피를 안 하는 거를 레드 플래그다. 그러니까 뭐 이런 테라피 안 맞아요. 하는 남자는 이제 레드 플래그다. 네, 뭔가 그 별로다. 정도의 뭔가 뭐 감수성도 없고 뭐 이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저도 이제 사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거든요. 테라피 같은 거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많은 부분 그냥 스윙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밀고 나가고 그냥 직면하고 그냥 fuck it 하고 가야 되는 건데 되게 그거를 어떠한 다른 사람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되게 위안받으려고 하는 그게 되게 오히려 그래서 더 문제를 키우는 그것도 되게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냥 사실은 내가 그냥 rub it off 하고 그냥 fuck it 하면은 끝날 문제인데 그냥 하는 거? 그냥 가야 되는 건데 뭔가 그 막상 그때 이제 가야 될 시기가 오거나 그 무게가 이제 오면은 조던 피터슨 쇼츠 보는 거. 뭔가 그런 거 보면서 그냥 괜히 더 깊게 생각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밸류도 무조건 있긴 한데 많은 부분 그냥 그 코스트 베네핏이 안 맞을 때가 많은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진짜 뭐 있을까요? 그냥. 이게 하드 필이다 사실. 왜냐면 요즘 요 보더 크레스트 워킹님도 어쨌든 뭔가 너가 말한 대로 약간 무언가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물어봤을 텐데 답은 그냥 가장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냥 하기가 답인 것 같긴 하다. That's so difficult. It is. Yeah, so difficult. 그리고 또 이 친구가 말한 한국 사회 요구가 이게 한국에서는 미국이랑은 조금 다르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누군가한테 비난을 받았어. 아니면은 미움을 받았어. 그러면은 fuck you 이게 안 나오고 뭔가 되게 맞아. 이게 되게 디폴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만약에 대중한테 질타를 받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일단 사과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를 이거 먼저 굽히고 뭔가 그 다음에 그게 whether 내가 진짜 이거를 진심으로 하든 말든 그건 사실 둘째치고 일단은 굽힌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재건할 어떠한 스킴을 짜야 되는. 뭔가 이게 그거는 뒷전이고 뭐 일단은 이거를 먼저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되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했던 것들이 뭐 무리는 일으킬 수 있겠지만 그래도 I still stand by my 뭐 whatever. beliefs. fuck you. 그게 어느 정도 되게 근데 좀 공손하게 공손한 fuck you가 그래도 좀 존재를 하는 어쨌든 맞아요. 그래도 내 거니까 뭐 어쩔 건데 좀 이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용납이 아예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빡세죠. 안 그러면은 좀 홀로 서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 좀 이 단어를 함부로 쓰긴 싫지만 조금 더 전체주의적인 게 있죠. 조금 더 물방울이 별개로 존재하기보다는 물방울이 바다에서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외국 애들은 아무래도 그런 막 그 클래식한 철학가들 있잖아. What's his name? 그 individualism 만든 사람 이름 뭐죠? 그 The American. What's his name? 견문이 별로. 제 말고는 셀프 reliance라는 책을 쓴 사람이 I forgot his name. We'll get to it. 예. 근데 그 사람이 개인주의를 가르쳤거든요. 무조건 네가 믿는 것을 따르라. 이렇게. This guy. 예. Ralph Waldo Emerson. 이 사람이 미국 문화의 가장 전문이 아주 뛰어나신데요. 예, 아니요. 미국 사람들은 다 알아. Every American knows this guy. 예, OG, he's the OG of OGs. 근데 이제 이 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들 덕분인 것 같아요, 미국은. 왜냐 이 사람이 계속 강조해요. 야, 다 필요 없고 네 안에 있는 답이라고. 사람들이 정해진 걸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네 심장 안에 그게 없다면 그게 옳다고 절대 말하지 마. 근데 네 심장에서 네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마저도 있는데 네 심장과
너의 부모와의 싸움이 있어도 너를 따르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비슷하게. 이 사람이 졸라 간지예요. 근데 미국이 그런 이유가 여러 개 뿌리인 것 같아요. 철학의 뿌리가 확실히. 예, 철학의 뿌리가 진짜 세계관을 만드는 거니까. 한국도 그렇고 동양은 아무래도 좀 관계에서 약간 이렇게 합기도 하는 철학이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의가 있는 거고 겸손이 있는 거고 둘 다 미덕 차이가 있긴 한데. 맞아요. 상황에 따라 뭐가 더 좋은 게 있겠죠. 근데 적절한 밸런싱을 찾기는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뭔가 옛날에 이제 스윙스님도 누군가가 그냥 되게 무례하게 누구가 이렇게 스윙스님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스탠드업 하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뭐야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제가 스윙스님한테 보면서 되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을 한 포인트들이거든요. 근데 아이러닉하게도 한국에서는 그런 포인트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뭐 이렇게 놀림 받고 뭔가 뭐 정확히 뭐라고 한지 모르겠으나 그런 포인트 때문에 오히려 더 뭔가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좀 튀어나온 못 같은 거니까 그냥 뭔가 겸손하게 막 이랬으면은 사실은 일단은 첫 번째는 사람들 눈에 안 들어갔을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뭔가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보이지 않았겠지. 근데 어쨌든 조금 다른 철학에서 오퍼레이트를 하니까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코멘트를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 Which is like you can't help it. 보이는 거로 그냥 말하는 거니까. Yeah. 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스윙스님은 그러면 그런 악플 같은 거를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냥 산다? 대처가 없고요. 예, 그냥 사는 거고 열받죠. 존나 열받아요. 저 고소할까 말까 엄청 하는데 저도 제가 믿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 발언의 자유를 믿는데 요즘 제 철학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처음에 쓴 사람들이 이걸 예측 못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걸 예언을 못했어요. 뭘 예언을 못했냐? 말로 가지고 이 정도까지 무기로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명예훼손이니 뭐니 이런 게 존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말로 인해서 고소할 수 있는 건 우리하고 캐나다 말고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캐나다. 네, 예, 참 제 철학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내가 믿는 것마저도 난 지금 버리고 싶다 할 때가 많아요. 당연히 열받고요. 뭐 연기하는 거 예를 들어 저거 영상 이제 저도 이제 하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20년째 예, 전 저 모습이 저 모습이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저 연기한 지 한 달 됐나 했을 때였고 눈물까지 흘렸어요. you know? 그거 저 될지도 몰랐어요. 나 같은 사람이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근데 흘리더라고. 이런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우리 신용 선생님 만나가지고. 근데 저걸 보고 이제 막 조롱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몰라요. 그냥 되게 야박하다고 생각해요. 야박하고 차갑다. 자기도 뭐 한 달 자전거 배웠으면은 자전거 못한다고 놀림받는 거 싫을 텐데.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나랑 함께 가는 것 같고요. 전 뭐 영원히 이렇게 살 것 같아요. you know? 그냥 이것도 그냥 가는 거. 뭐 어쩌겠습니까? 아 근데 저도 그 프리덤 오브 스피치 그거가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제 미국에서는 명예훼손을 이제 수하는 게 이제 성립이 되려면은 뭔가 팩트에 근거하면은 그래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내가 아무리 너가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난 팩트만 얘기했어.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실이니까 그게 명예훼손이 될 수가 없다. 이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 네,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팩트를 말해도 그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뭐 폴리티션이 있다 칩시다. 당신 사기꾼이잖아. 당신 사기꾼 뭐 사기에 쳐가지고 뭐 감옥 갔잖아. 이거 내가 얘기를 했어.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명예훼손이야. 사실이었는데 내가 사기 죄로 이제 실임죄로 감옥에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명예훼손으로 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너가 사기꾼이었으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는 게 왜? 야, 그게 왜 그런 법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팩트라는 범주가 뭔가 애매해서 그런가? 그 기준이 뭔지가 팩트라는 기준이 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내 공연을 봤어. 근데 오메가 이 새끼 랩 존나 못하네.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랩 못하는 게 팩트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 그래서 뭔가 좀 그 라인이 애매해서 조금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근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근본이.
그러니까 어쨌든 네가 사실을 얘기했든 구라를 쳤든 이 사람은 가오가 상했다. 네, 그거잖아요. 그쵸. 제 법대생 친구한테도 물어봤었어요. 팩트를 말해도 맞아요. 무조건 고소 당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법륜 코멘트를 듣자면 만약에 악플이 없는 세상이었다면 야 할 말 하게 냅두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막 또 막 사람들 막 다치고 있잖아요. 그 과연 옛날에 이런 민주주의 뭐 헌법을 썼던 사람들 이걸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DC 인사이드 갤러리에서 단체로 욕하는 그런 미래를 상상하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그게 너무 너무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뭔가 코멘트들을 보고 만약에 나를 싫어하는 나의 명예를 훼손하는 코멘트가 뭐 라이크가 10,000개가 찍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아니 10,000명이 나를 이렇게 가는 거잖아. 네, 그냥 맞아요. 마인드가 10,000명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네. 내가 10,000명이 날 구리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게 데미지가 그 있어. 무게가 예전에는 그 뭔가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그 이펙트를 할 수가 없었잖아요. 뭔가 그 10,000명이 막 갑자기 다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너 구려 대통령 아닌 이거랑 이상. 똑같은 거잖아 사실은. 근데 이게 그냥 이제는 뭐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때문에 바이럴 된 사람도 갑자기 10만 명이 나를 보고 욕할 수가 있는 다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니까 무서워. 너무. 근데 저는 뭔가 근데 솔직히 나도 막 전에 이제 음악 생활하기 전에는 제가 막 악플 달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냥 악플 다는 거 보고 사실 뭔가 큰 그런 컨시어스니스는 없었거든. 그냥 막 악플 연예인이 악플 당한다, 뭐 정치인이 악플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도 이제 음악인이 되고 주변에 어쨌든 이런 유명인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라는 걸 나는 이제 느끼잖아. 근데 이게 뭔가 좀 그렇게 또 달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이 스크린 뒤에 요 이미지에 이 사람이 진짜 생존한 인간이고 내 옆에 있을 수도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근데 뭔가 내가 생각하기엔 그 사람의 타겟은 뭔가 어떤 가상의 뭔가 뭐 가상의 어떤 뭐 나라라든지 어떤 가상의 어떤 피규어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냥 어떠한 진짜 인간보다는 인간이 아니고 그냥 어떠한 이미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뭔가 직접 뭐 이렇게 막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럴 기회가 없으니까 그걸 뼈로 느끼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드론 조종사들이 폭탄 같은 거 떨굴 때 직접 안 한다고 해서 좀 디센슈얼라이즈 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뎌진다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처럼 드론을 통해서 미사일 쏘면은 별로 그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을 바로 앞에다 두고 총으로 쏘는 거랑 느낌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 비슷한 느낌 같아요. 왜냐면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터넷에 가면은 정말 수많은 악플이 있거든요. 네. 나같이 이렇게 좀 스몰 스케일의 음악인도 근데 실제로 나한테 그런 말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맞아. 6년 동안 음악 생활하면서 not one person said 뭐 너 이거 구려. 다 칭찬만 했어.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실제로 만나면 이제 다른 거지. 그때는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So yeah. 예. 이거는 되게 빡센 주제 갖고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살아야 된다. 예. 그냥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아는 것 같아요. 어떤 논란을 지나면은 유명세를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돈을 벌 수 있거나 킴 카다시안의 경우 있잖아요. 다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지나면은 그래서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야박해지는 것 같아요. 너 이 threshold만 지나면 네가 뭔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지. 그럼 난 더 기준을 높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벽을 예전에 이만한 높이로 세웠다면 이제는 여만한 높이로 세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악플이 이런 게 나아지려면 먼저 더 나빠질 것 같아요. 네,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리고 그 이게 뭔가 영어여서 나한테 딜리버가 덜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악플이 진짜 개 잔혹하긴 하더라고. It's like 뭔가 그냥 아까 내가 그냥 단순하게 뭐 오메가 뭐 음악 구려 이 정도 그냥 약간 미국 악플은 그런 거 같거든. How dare you? 너는 뭐 맥스가 you're a piece of shit 이거야. 근데 한국 악플은 진짜 뭔가 이렇게 잘 머리를 잘 이렇게 굴려가지고 뭔가 정말 가장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약간 조롱 플러스 멸시 플러스 비난 플러스 헤이트 이런 게 다 섞여가지고 보내가지고 진짜 더 아픈 것 같고. 근데 그 좀 요즘 좀 그 무서운 댓글을 봤습니다. 심심한데 잘 걸렸다라는 댓글이 떠다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의 어떠한
윤리적인 요소를 뭔가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맹목적인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거야. 그런 뭔가 조금 추세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네. 너 아주 잘 걸렸다 심심했는데. 와우. 너무 무섭지 않아요? 빡세긴 하네요, 진짜.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스윙스님은 혹시 그런 한국 이제 방송 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네. 예전에 특히 또 쇼미더머니 나오셨을 때 그 엠넷 좀 그 관계자들과 좀 퍼블릭 비프가 있었잖아요. 네, 네. 되게 뭔가 이거를 미스포트레잉하는 네. 그 스윙스 왜냐면 그때는 사실 특히 엠넷이 좀 그게 악질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특히 쇼미더머니 악마의 편집? 악마의 편집 이게 진짜 그냥 악마가 어떤 편집실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 사람은 이거잖아 그냥 뭔가 악마가 소환돼서 그냥 뭐가 막아 악마가 껴가지고 막 편집해? 나는 뭐 이런 캐피털 게인을 위해서 이 사람을 그냥 완전 이거잖아 그냥 그 편집자의 마인드가. 가상의 이미지로 보는 거지. 근데 그게 어떠한 그 실제 그 좀 경험 같은 게 궁금해요. 왜냐면은 저는 뭐 저는 아예 아니고 뭐 너도 그런 경험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어디에 나가서 되게 이 어쨌든 이 그런 프레이밍이 씌워지는 것 자체가 이 씬과 관계자들도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뭔가 대중들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기 있어서는. 네. 그래서 좀 그게 그런 경험이 그 경험을 어떻게 좀 헤쳐 나가셨는지. 소름 돋아요. 그냥 이렇게 방송국에서 그러니까 좋은 분들이 계시고 안 좋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계속 이런 어쨌든 고난들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에 스윙스님이 말한 엔딩은 근데 뭐 어떻게 강해져야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좀 긍정적이고 자기 발전적인 방향으로 끝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끝이 중요합니다. 마침표를 그래도 네. 마침표 이렇게가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 헬스 할 때 맨날 트레이너한테 찡찡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제 트레이너분들은 그것 때문에 돈 받는 것 같아요. 제 찡찡대는 거 들어주려고. 제가 막 이러면서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그냥 해야죠. 맨날 이렇게 끝내거든요. 그냥 할게요. 그냥 할게요. 이러면서 하는데 끝이 중요해요. 만약에 힘들어요. 이거 얼마나 힘 빠져요. 그냥 그런 말을 누가 했었는데 찡찡대고 힘들어하면 더 힘들어진다고. 아무래도 그렇죠. 뭔지 알잖아요. 우리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그거 같아요, 그냥. 그게 멘탈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마지막에 프레임을 하냐가 결국엔 멘탈인 것 같아요. 그럼 연장전 넘어갑시다. 좋아요. 연장전. 네. Alright. Thanks for watching. See you guys at 연장전. 연장전. Yes. SPNS